PD님, 뭐 혹시 여름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저는 학폭이 너무 많아서 여름휴가 못 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새학기가 시작된 학교들도 있는데 학폭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모님들이 정말 초기 질문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폭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심지어 학생의 보호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학폭 발생했을 때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세요. 이거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사건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사건마다 다른 거예요. 모든 학폭 사안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가 개입해야 되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내가 어떤 사건에서 변호사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가해 학생이 많은 사건, 두 번째는 피해 학생이 많은 사건, 성범죄,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건. 이게 학폭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는 학폭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경찰 단계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절차고 사항들이어서 경찰 단계는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쯤 네. 변호사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즉 학교에서 우리 애가 피해 학생이다 혹은 가해 학생이다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혹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학교에서 전화 받자마자 끊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교에서 전화 받고 사건 정리해서 저랑 예약하시는 겁니다. 사건 정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자세하게. 사건 정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차피 보호자분들이 100% 알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들은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해서 자녀에게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는 게 학폭 사건에 유리할까요? 전문성은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형사와 학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만나보셔야 아실 수 있는 건데 이 변호사랑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변호사는 저렇게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 변호사랑 일을 진행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 뭐 학폭 사건인데 그렇게까지 신중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깁니다. 생각보다. 한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이 변호사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일을 하게 되고, 하나 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폭 사건은 형사랑 민사랑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 변호사와 심하게는 몇 년을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화를 충분히 조금 해보시고 대면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대면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해 주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걸 상담 단계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죠? 물어보셔야 되고요. 상담을 하고 나서 변호사랑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법무법인이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변호사를 바꿔야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건을 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해요. 환불 이슈 같은 것도 있지만 아이가 가장 큰 고통을 겪거든요. 정신도 없잖아요. 변호사 바뀌면. 처음에 좀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이력이나 아니면 뭐 전문 분야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교육청이나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 내부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호사님들을 좀 선택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 어떤 준비해야 할까요? 단계마다 좀 다른데요. 아직 학생 확인서도 안 썼다, 보호자 확인서도 안 썼다, 정말 극초기 단계다 이러면 생활부장 선생님이랑 통화한 내용, 그 내용을 기반한 우리 자녀에게 확인한 내용 정도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진행이 됐어요.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막 조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학교에 낸 서류 전부 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증거 자료 전부 다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하면 이 학교폭력이 이미 심의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뭘 챙겨 오셔야 될까요? 심의의 결과인 조치결정 통보서, 그리고 그 심의할 때 다 말을 나눴던 게 적혀있는 회의록을 챙겨서 오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변호사는 피해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시다가 환불을 원해가지고 혹은 그만두고 사임시키고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내가 대면했던 변호사가 아닌 경우, 두 번째로 변호사를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이 사건의 흐름을 모르는 경우. 이게 학폭이 일어나면 경찰에서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민사 손해배상이 막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 한 변호사가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막 찢어서 나눠서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료 변호사도 학폭이 발생하면 질문을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네. 유튜브 채널 시작하고 나서 변호사님들 문의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이거 학폭 사건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의도 있고, 내 지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됐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런 게 많은데, 일반적인 뭐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학폭사건을 못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학폭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형사, 민사, 행정을 다 잘해야 돼요. 골고루.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학폭이 학교에서 그냥 잘 해결될 줄 알고 선생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교육청 가면 애 사과나 시키고 말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걱정을 별로 안 하셨어요. 수사관이 이거 잘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셨다는 거예요. 합의 시도나 검찰에서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며칠에 재판 출석하세요. 소년보호 재판에 나오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님은 회사법, 회사와 관련된 이제 자문만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학생인데 재판에 서게 됐잖아요.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변호사든 아니든 어쨌든 내 자녀가 사건에 좀 얽히게 되면 꼭 전문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Q&A 형식으로 제가 진행을 좀 해봤는데요. 얘기하면서 즉흥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있었고 개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좀 추려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사건마다 대답이 다소 혹은 많게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초기 단계부터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